저는 노르웨이 야생동물청에서 수의과학을 담당하는 안나 리세입니다. 동물행동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년간 야생동물 보호에 헌신해왔죠. 하지만 스발바르 제도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스발바르 제도 북부 순록 보호구역으로 급파됐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곰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빈도가 늘어났고 순록 무리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박사님, 지난주에만 북극곰이 3번이나 나타났어요. 현지 순록 목동인 라그나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경비견들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허스키와 말라뮤트 8마리가 보호구역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북극곰이 나타나면 멀리서 지키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곰이 가까이 오면 뒤로 물러서기 바빴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순록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저는 노르웨이 동물보호청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한 곰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라그나르를 비롯한 순록 목동들은 곰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반대했어요. 환경단체들도 나서서 항의했죠. 동물보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 박사,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곰을 죽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한 한국계 동물학자 서준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진돗개는 어떨까요? 한국의 토종견인데 영역 보호 본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돗개요? 그런 작은 개가 북극곰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죠. 마지못해 단 한 마리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6일 후면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서요. 진돗개? 그게 뭐죠? 서준의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10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국제 야생동물 보호 세미나에서 발표하던 중 통역사의 실수로 제 연구 내용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죠. 한국 연구진들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논문 인용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진돗개는 단순한 감성 마케팅용 견종일 뿐입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작고 고집세고 아시아 특유의 과장된 홍보에 불과하죠. 하지만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북극곰이 나타나 순록 2마리를 공격했어요. 기존 경비견들은 여전히 무력했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서준에게 말했어요. 6일만 지켜볼게요. 효과가 없으면 즉시 철수시키고 제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박사님. 백설이 증명해 보일 거예요. 백설이요? 저는 의아해했어요. 네, 보내드릴 진돗개의 이름입니다. 암컷이고 2살이에요. 한국에서도 뛰어난 경비견으로 유명하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5년간 대형 맹수들과 일해온 경험으로 볼 때 작은 개 한 마리가 북극곰을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3일 후 백설이 도착했습니다. 크기는 제 예상보다도 작았어요. 어깨 높이가 50cm 정도의 체중은 18kg 남짓. 흰 털에 갈색 점무늬가 있는 암컷이었죠. 이게 북극곰을 막는다고요? 라그나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허스키들보다 훨씬 작잖아요. 다른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사님, 정말 이걸로 되겠어요? 젊은 연구원 토마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백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허스키들이 시끄럽게 짖고 뛰어다니는 동안 백설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계심이 강해 보였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순록 무리도 백설을 경계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백설이 다가가면 순록들이 멀리 피했어요.
백설도 무리하지 않았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6일 중 이미 3일이 지났어요. 저는 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박사님. 진돗개는 신중한 편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고령의 술록목동인 올라프가 백설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기한 개로군.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라. 뭐가 다른가요? 제가 물었죠. 저 눈을 보세요.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라프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백설이 처음으로 행동을 보였어요. 새벽 5시 백설은 술록 무리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뛰지도 않고 조용히 걸으면서 무리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6일째 아침, 저는 백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목걸이를 통해 백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백설은 매일 아침 같은 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술록 무리의 이동 경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내리며 관찰 지점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해요, 박사님. 토마스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설의 순찰 경로가 지난달 북극곰 출몰 지역과 거의 일치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걔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였어요. 백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했습니다. 바로 북극곰들이 자주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록새끼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 위험한 절벽 쪽으로 향했어요. 기존 경비견들은 그냥 지켜만 봤죠. 그런데 백설이 움직였습니다. 뛰어가서 새끼를 물거나 짖지 않았어요. 대신 새끼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마치 양치기 개처럼 말이죠. 저건 뭐예요? 라그나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딩 본능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허딩독이 아닌데 더 신기한 것은 술록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백설을 경계하던 술록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 근처에 있을 때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 백설의 모습을 보며 뭔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주째 되던 보름달이 뜬 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11시경 열감지 카메라가 북극곰 한 마리를 포착했어요. 성체 수컷으로 추정되는 대형 개체였죠. 모든 경비견 비상 상황입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허스키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곰이 가까워지자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백설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이 짖고 있을 때 백설은 조용히 언덕 위 관찰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는 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백설아, 위험해. 들어와. 저는 불안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곰이 술록 무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후 백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곰을 향해 걸어갔어요.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설은 곰과 약 10m 거리에서 멈췄어요. 짖지도 않고 위협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곰도 이상했는지 백설을 쳐다봤어요. 순간 곰이 백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뻔했어요. 하지만 백설의 다음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설은 곰의 앞발이 내려오는 순간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곰의 뒷다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즉시 후퇴했습니다. 곰이 돌아서려 하자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순간적으로 물고 빠졌죠. 이런 공격을 3번 반복한 후 곰이 방향을 틀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곰이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 보여준 행동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었어요. 작은 개 한 마리가 어떻게 북극곰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백설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설은 언덕 위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백설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앉았죠. 공격적이지도 않고 과도하게 친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사님. 올라프가 다가왔어요. 백설이 매일 밤 제 무릎 옆에 와서 앉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함께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믿는 걸 먼저 보여줘야 그들도 다가오죠. 올라프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백설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술록들도 백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통역사의 실수는 있었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제게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우려 했었죠. 하지만 저는 상처받은 마음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었어요. 서준 박사님.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안나 박사님. 백설이 증명해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진돗개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알고 싶어요. 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영역 보호 본능, 독립적 판단력, 상황 적응 능력.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특성들이었어요. 백설과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 백설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주저없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직접 진돗개 번식장을 방문하고 한국농림축산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세요. 10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 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컸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준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나 박사님. 서준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한국농림축산부와의 MOU 체결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정부도 진돗개의 국제적 인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해외에서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진돗개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예요. 농림축산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와 서준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북극 환경에서의 진돗개 행동학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동물행동학 저널에 게재됐어요.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발바르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백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백설이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생태수호견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백설이 새끼를 낳으면 연락드릴게요. 새끼요? 네, 백설이 임신했어요. 아마 3마리 정도 낳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백설의 후손들이 더 많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백설과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백설은 3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하얀 털의 암컷 둘과 갈색 털의 수컷 하나. 모두 어미를 닮아 조용하고 영리합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술록 무리 근처에서 장난치면서도 절대 무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타고난 것처럼 행동해요. 저 새끼들도 어미만큼 똑똑할까요?
라그나르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북극곰의 공격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백설과 새끼들이 완벽한 경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곰의 출현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요. 더 놀라운 것은 술록들의 변화입니다. 백설 가족 근처에 있을 때 술록들이 보이는 안정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스트레스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백설이 우리 모두를 바꿔놨어요.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말이에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문화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와 알래스카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백설아,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니? 저는 매일 저녁 백설에게 말합니다. 백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껴요.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이뤄낸 성취감까지.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백설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백설과 함께 더 많은 생명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백설에게서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